그리고 김현철도 이런 관점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 한반도 위기의 원흉이잖아. 나는 그렇게 보거든. 왜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오너는 중국이죠. 중국이 그것도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아, 중국길에서 먹고 사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 망상증 환자라서 한반도 핵과 미사일을 저지른 거거든. 네. 그 망상증 환자, 다른 말로 미친놈한테도 계산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셰익스피어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아, 저기 시청자님도 오해 마세요. 미친놈한테도 계산법이 있다. 그러면 또 백모가 말이야. 저 입이 걸어가지고 말조심도 안 하고.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얘기입니다. 영어로 다 해드릴게요. There is a method in madness. 미친놈한테도 계산법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맞아요. 셰익스피어가 하면은 입이 걸은 게 아니라 명언이고 백모가 하면 입 건 놈이 마음대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 진짜 부당해. 그 저기 응? 장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 폴로니우스. 그러니까 햄릿의 장인 될 뻔한 햄릿. 그 오피리아가 햄릿의 마누라 될 뻔한 여자인데 자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오피리아가 아직 자살하기 전, 자살한 다음인가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햄릿이 그 오피리아의 무덤을 찾아가고 울고 슬퍼하고 그 행동 패턴이 있어. 네. 그러니까 저 미친놈한테도 계산법이 있네. 그렇죠. 폴로니우스가 장인 될 뻔한 인간이. 자, 이 계산법이 뭐냐. 첫째, 가장 싼 비용으로 북한 체제를 유지시킨다. 북한이 핵 갖춰주면 미국이 뭐 북한 잘 못 접수할 거다. 두 번째, 한국인에게 야, 우리 말고 북한에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왕서방 말 잘 들어야지 너희는. 그렇죠. 네. 한국인의 임질 심리를 만들어서 악용한다. 그렇죠. 세 번째, 앞으로 대만 남중국해에서 만약에 중국이 도발을 할 때 주한미군의 발을 묶는다. 이게 얼마나 참 창창한 계산법이야. 과연 일본은 또 사실은 중국은 상당히 그 카멜레온적으로 일본을 대해줬어요. 일본은 북한이 예. 저기 오키나와로 쏘고 오키나와 넘어서 쏘고 일본 본토 넘어서 쏘기 직전까지는 예.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지. 그렇지. 일본은 가만히 있었고 중국도 사실은 반은 파트너고 반은 그 옛날의 그 남경대학살부터 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일본이랑 중국? 예. 아이지 21년까지 잘 지냈지. 잘 지내고 그 조금 필요하면은 서로 눈치 주고 받으면서 그렇죠. 잘 지냈지 둘이 아주.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한반도에서 중국의 심장부 제가 이제 랴오베샨이라고 저 지역을 불러요. 저 요동반도, 베이징, 샨동. 저 지금 말발굽처럼 생긴데 저 라오베샨이 한반도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걱정되니까 이제 미친놈한테도 계산법이 있다고 북한테 핵과 미사일을 채워준 거지. 북핵 반점을 차렸는데 이제 한국이 만만치 않죠. 한국은 너 그랬어 임마. 너 그래봤지. 오케이 북한 핑계대고 우리는 엄청난 장거리 타격무기 엄청난 지능무기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당하죠. 앞으로 더 당하고. 우리가 가장 좀 재미없는 학술적으로 하면 이게 완충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국이 말하자면 통제를 하고 자기 도발을 청부를 시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김현철 씨 이 사람 말아봐봐. 뭐 박정희가 변심을 해서 네. 원래 존재했던 한미일 3국 반공연대가 깨졌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한미일 이 삼각연대를 만들어야지 냉전인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당시에는 반공연대라고 했습니다. 이 반공연대를 만든 게 이 미국의 70년의 꿈의 첫 성과였어요. 그런데 요 한미일 1차 삼각연대가 붕괴된 게 왜 붕괴됐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변심이었어요. 자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자주국방 얘기하고. 예, 요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제 박정희 정권을 계속 이 민주주의라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네. 계속 박정희하고 존슨 대통령 뭐 이 관계에 삐걱거렸었는 거죠. 그 속에 이제 일부 주한 미군도 철수시키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간다. 그러면서 유신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시해대모를 해가지고 1차 한미일 삼각연대 반공연대가 깨졌어요. 반공연대를 박정희가 변신해서 깼다 그러는데 사실은 키신저 문제입니다. 그렇죠. 키신저가 깼지. 그렇죠. 키신저가 키신저가 깬 게 유신 전이야 그것도. 그렇죠. 70년, 71년. 그래 유신 전 그때는 미국이랑 좋았지 관계가. 린든 B 존슨 해갖고 저기 어디야 월남전 가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키신저가 반공연대를 깬 거는 베트남 전쟁에서 몰리고 중동 아랍 민족주의에 휘둘리고 그렇죠. 두 군데서 몰리니까 어이씨 큰일 났거든. 특히 중동 아랍 네. 민족주의니까 석유를 목줄을 잡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분쟁, 야, 영토 분쟁 나니까 들어간 거야. 아니야. 야 뜨거워. 야 그거 그냥 중국이랑 우리 손잡자. 이렇게 돼서 히틀러가 하마터면 대한민국을 중국에 주운들한테 술 먹다가 마오타이 먹다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플러팅이라 그러지. 네, 그렇죠. 줄듯 말듯. 키신저가 그 짓거리를 했다고 베이징에서. 그렇죠. 그 키신저가 깼는데 무슨 갑자기 박정희를 왜 들이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죠. 유신 전에 이미 1971년에 미국이 중공을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만들잖아 안보리. 우리가 남북 간에 여기 못 들어가서 온 난리를 쳤잖아요. 그 와중에 타이완이 아니라 중공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박정희가 게 일본이 중공이랑 또 손잡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미 71년부터 조짐이 있어. 키신저 갔다 온 다음 해부터 71년부터. 그래갖고 72년도에 다나카와 다나카 주울레 공동 성명이 나와요. 예. 다나카 주울레 공동 성명이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 앞으로 국교 정상화 빨리 한다. 그게 유신 직전이야. 72년도 9월 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일 국교 정상화 빨리 한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전쟁 배상 청구권 포기하고 일본은 중국에 ODA 개발 차관 제공한다. 중국이 일본을 잘 이용했구만. 일본이 중국 잘 이용했지. 그러니까 키신저가 벌려놓은 틈을 둘이서 그냥 기막힌 섹스를 했지 뜨거운. 그렇죠. 자 김현철 씨 누가 깼어 방공? 키신저가 깨고 다나카가 깨고 주울레가 깨고 좀 미국이 깼어. 그렇죠. 반공 3국 연대를. 왜냐하면 근데 왜 그걸 박정희한테 둘러대? 서울대 국제대학은 문 닫으세요. 저런 인간은 잘라내야 돼. 어떻게 쪽팔리게 우리가 김현철이랑 같이 교수하냐. 현철이를 자르든지 우리를 잘라라. 뭐 다 문제의 교수들 좀 많습니다. 나 참 웃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그거야. 한미일 삼국체제. 캠프 데이비드의 원흉이 일본이다. 이거 이제 아주 말을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근데 이 미중 패권 전쟁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일본이 치밀하게 만든 전략인지 우리 국민이 몰라요. 그걸 만들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하게끔 한 거예요? 그렇죠.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일본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유도를 해냈다 일본이 그 소리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일본 입장의 3단계 중에 첫째 단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1945년이죠. 네. 무조건 항복하고 2015년까지 네, 한 70년. 70년 동안 네. 이제 뭐 이게 사실이든 냉소든 아니면은 또 김현철 교수가 지적을 전략으로 보던 기지나 제공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걸 경제동문 경제동물. 일본은 그렇게 경제동물이다. 경제동물이다. 그렇게 그거 그죠. 일본은 그랬지. 근데 굿이나 그게- 먹고 떡이나 먹고. 그래서 그렇죠. 3번이나 먹잖아 떡을. 저 6.25 6.25 한 번. 완전 죽었다 살아났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중국 개방. 중국 개방. 이게 그러니까 다 미국은 그때 안 들어갔어 아직. 그렇죠. 미국은 70년대 안 들어갔어요. 아까 보셨잖아. 예. 일본은 키신저가 딱 문 열어놓으니까 바로 튀어들어가. 바로 폴짝이었죠, 뭐. 그 네. 천안문 직후에
다시 저기 뭐야 미국이 저기 제재를 하니까 네. 뭐 미국하고 언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언론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저 뭐야 중국을 중국 저 차관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천안문 학살자들한테. 학살자들한테. 네. 자, 그다음에 2기는 이제 2016년에서 2022년인데 예,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베의 무슨 쿼드, 아베의 반중은 생쇼라고 생각하거든. 예, 예. 왜 쇼라고 생각하냐? 아, 무기를 투자를 안 해. 말만 가지고 하는 거죠.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많이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게 근데 무슨 놈의 반중이야? 말만 꺼내놓고 야, 말로만 반중이지. 외교관들 몇 번 외교관 만들어서 반중이야. 뭐 조그마한 밑에 저기 뭐야 뭐 통상 혹은 외교 관리들 몇 번 회의시켜 놓고 그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해서 보통헌법, 보통국가 만든다. 저거 일본에서 저기 그 일반 국민도 그렇고 자민당이랑 같이 손잡고 있는 공명당도 그렇고 자민당 주류도 그렇고 자민당의 다수도 그렇고 저거 다 반대하거든요. 저것도 생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쇼만 부린 거예요. 그렇죠. 야, 보통국가라는 구호도 쇼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도 쇼고 그 다음에 코드도 쇼인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미국이 그런데 또 일본 지식인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들 그 허영심을 달래. 네, 달래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 컨셉은 아베가 시작한 겁니다. 예. 라고 미국 평론가들이 말을 해줘. 예, 예. 또 그걸 지금 이 김현철이 주장 비슷하게 일본 지식인들이 우리가 인도 태평양이라는 구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우리가 길을 인도했지. 이런 말을 일본 지식인들이 해요. 하버드 대학의 로비도 하고 예. 생애도 열어주고 뭐 이러면서. 아니 일본 내 지식인들이 그게 많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지금 김현철이가 하고 있는 그렇죠. 거야. 근데 예. 왜 그런 얘기를 미국이 반박 안 할까? 참 미국의 고단수 일본 전략이죠. 네. 말하자면은 미국이 아베한테 공로를 슬쩍 돌리는 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그거는 일본이 이 해양 말하자면은 지정학적 재편에 발을 못 빼도록 하는 그렇죠. 일종의 고단수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일본은 이게 굿덕 근성이 있다고. 제가 45년에서 2015년까지니까 70년 동안 굿덕 근성으로 살아서 굿덕 근성으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로 나라를 일으켰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너무 사납게 날뛰니까 어쩔 수 없이 반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틈만 나면 반중 전선으로부터 탈영하고 싶어. 밤에 만나죠. 몰래 만나죠. 아니, 탈영하고 싶어. 반중 전선에서 탈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탈영 못하게 야 니들이 인도 태평양 그 반중 전선 구도 니들이 처음에 아베가 얘기한 거잖아. 하고 미국은 고단수로 일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일본 지식인들은 그래 우리 일본의 아베가 그랬지 하고 또 허영 놀이를 하고 뭐. 저 골이 이상하게 꼬인 저 김현철 씨는 그걸 가지고 일본이 했다라고 사실로 떠받들고. 그렇죠. 나 참.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국부적인 현상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이제 이야기가 나중에 하겠지만은 2023년부터 한미 동맹이 주도하는 이 한미일 삼국 체제를 거꾸로 일본이 다 영위 주도하게 만들어서 주도하게 됐고 결국은 일본은 기지 국가의 굿덕이나 보고 네. 굿덕. 예, 조금 이따 하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 체제는 한미 동맹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말 했잖아. 그 왜 삼국 만나면 기씨가 얼굴에 똥 씹어 표정하냐. 했잖아요. 예. 끌려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소위 말하자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정확한 워딩과 조약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다 무시하고 지금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예. 일본이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천문학적이에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추월할 뻔했잖아요. 80년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에 쏟아부어져 있냐면 투자되어 있냐면 동남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해외 자산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일본의 그 저력이라는 게 네. 그거 가지고 지금 저렇게 재정 적자 내면서 가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동남아를 1대1로 중국이 다 장악하려고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베트남도 거의 뭐 경제적으로 장악됐지만 정치적으로 다르고 태국은 완전히 저기 뭐 친중이고 캄보디아 친중. 뭐 라오스는 거의 식민지 이상, 인도네시아 친중.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렇습니다. 예. 필리핀은 정치적으로는 반중이지만 경제는 친중.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야 내가 공을 얼마나 들여놨는데 네가 날로 먹으려 그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본토화가 일본한테 충격을 많이 끼쳐요. 2019년 그렇죠. 사건이. 그죠. 그 다음에 대만도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자기 영역이거든. 자기 나와바리란 말이에요. 일본 말로. 근데 대만에 들어와가지고 군사적으로 대만 먹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반중을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되면서 확 한미일 삼국 체제로 확 끌어버리니까 머리끄댕이 잡혀갖고 끌려 나온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그걸 저렇게 표현한다니까. 야, 희한한 인간이야. 희한한 인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나쁘든지 네. 아니면 아주 음흉한 계산 속을 가진 아주 교활한 사람이든지 네. 모르겠어 나는.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저거 저렇게까지 왜곡할 수 있나. 아주 이 제목 보세요. 일본은 왜 한국이 전쟁하길 원하나. 그러니까 일본이 삼국 체제, 한미일 삼국 체제를 유도한 까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은 한 발 건너서 기지국가로 남아서 6.25 때처럼 돈 훑어 먹으려 그런다. 뭐 그런 거지. 혹은 전쟁이 실제로는 안 발발하더라도 예. 전쟁 위험만 가지고도 예. 이 동아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혹은 한국 기업들까지 다 일본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 위협이 높아지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김현철의 얘기예요. 소위 말 지금 중국의 이제 이 평창이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이 타이완 리스크, 네. 그 다음에 코리아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기지국가로서 일본은 후방기지. 재팬 프림 후방 병참 기지로서 돈 벌 일만 남았다. 재팬 프리미엄만 남았고 그것은 30년 동안의 일본의 그 잃어버린 3년을 잊고 부활까지도 할 수 있겠네. 우리는 쇠퇴한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네, 이런 구도도 모르고 윤석열이란 무당선 갈춤 추고 있다. 뭐 이거지. 그렇죠. 네. 직접 들어보세요. 희한해. 이게 그 한중일 삼강연대 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강연대. 한미일 삼강연대의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책에서의 핵심은 한미일 삼강연대 미국의 이익은 뭔지, 손실은 뭔지, 일본의 이익은 뭐고 손실이 뭐고, 한국의 이익은 뭐고 손실이 뭔지를 네. 정확히 이제 분석한 건데요. 네. 일본은 예를 들어가 지금 이제 그 경기적, 구조적, 지정학적 지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지국가로서의 이익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전장 국가가 전장지대가 어디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 하면은 대만하고 한국에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기지국가로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하면은 전장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TSMC가 왜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겠어요. 물론 그 뒤에 있는 더 큰 기지국가, 이거는 뭐 기지국가 본토인 미국에도 공장을 짓지만은 일본으로도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인가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효과음으로 연구소를 일본 만들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뭐 거기뿐인가요? 미국의 마이크론, IBM, 인텔이 일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투자를 떠나가지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은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주식시장 지금 너무 좋죠. 중국의 부동산이 흔들리면은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일본의 부동산이 그래서 오른다는 얘기. 엄청나게 오르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일본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고 일본인들이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기지 국가로서 세계의 자금의 흐름이 동북아에서 이동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참 진짜 저 정도로 이렇게 막 주워 섬기면 이게 정신이 없는 게 네.